오늘 아침에 제가 메일을 하나 읽었어요. 제 지메일로 누가 메일이 하나 왔어요. 왔는데 34살짜리 여자예요. 얼마 전에 제가 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뭐 그 며칠 전에 따독였나? 댓글을 달았대요. 이렇게 길게. 그러다가 남이 볼까봐 도로 지우고 그걸 다시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둘 다 없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 거야. 남편도 좀 가난하고 나도 좀 그렇고 그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250만 원, 300만 원 뭐 이 정도 벌어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7년이 됐어요. 그 아이들 둘을 키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진 총 자산이 2천만 원이래요. 정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자기는 너무 화가 난대.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집 사줘갖고 시집간 친구 있대요. 너무 신경질이 나고 걔를 볼 때마다 막 화가 벌컥벌컥 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완전히 잘못 살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계속 내가 되게 부자 남자를 만났어야지.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바보같이 이런 선택을 등신같이 했을까? 그리고 나서 나는 되게 7년간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7년간 애 키우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되게 불행한 느낌.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남편이 또 상태는 괜찮더라고. 무슨 간호조무사 뭐 이걸 하려고 지금 어딜 다니고 있대요. 근데 거기 뭐 50만 원씩 내는데 그걸 남편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자기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34살인 자기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 다른 걸 찾을 거라는. 다른 걸 찾을 거라는 희망. 근데 이 사람은 왜 희망을 잃었을까요? 우리가 볼 땐 멀쩡한데? 남하고 비교하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지적인 힘이 모자르면은요, 자기 불행을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적인 힘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땠냐면은, 저 35살,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한다, 진짜. 25살 때 결혼했고, 나는 24살 때 IMF를 맞았고, 34살 때, 우리 남편이 집에 와서 그랬어요. 이 집 꼭 다시 사줄게. 나는 완전 거지가 돼갖고 수원으로 내려갔어요. 가진 돈 100만 원도 안 되고 난 내려갔어요. 난 결혼 7년 만에 완전 거지가 됐었어요. 돈 번 지 얼마 안 돼요. 그때가 내가 34살이었었거든요. 그때 내가 뭐 했는지 아세요? 나는 IMF가 좋다라는 책 썼어요. 6개월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모든 신문을 갖다 긁어서 읽고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책 썼어요. 그게 내가 첫 책이에요. 내 첫 책.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요. 타자도 칠 줄을 몰라요. 나는 회사를 안 다녀서 타자 못 쳐요. 대학 노트에다가 연필로 지워가면서 글을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강사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강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IMF가 왔고 나는 모든 재산을 홀라당 잃었고 IMF 때. 왜 그러냐면 물어보지 말아요. 다 날렸어요. 그래서 뭐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우리 큰애를 옆에 태우고 시어머니한테 우리 큰애를 데려다 줄 때 큰애가 막 울어요.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 얘가 약간 자폐 증상 같은 불안한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몰라. 그거 이제 자폐거나 말거나 살자 우리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애를 딱 태우고 이 남자는 자포자기하고 나는 애를 데리고 저기 수원서부터 일산까지 운전을 하고 가면은요, 버스 중앙 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1차선으로 달려. 그러면 이런 생각에서, 지금 내가 이 차선으로 확 끼어들면 뒤차가 와서 뻥 하면은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독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다 내가 경험한 얘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 사람이 가장 죽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다른 거보다 돈이 가장 죽음과 가까이 사람을 몰아가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힘들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뭘 했느냐면은 계속 책 읽고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가 왔었냐면은 이 불행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있을까? 여러분, 모든 불행은 반드시 방향을 두 개를 갖고 와요. 하나는 이것 때문에 잘못될 방향,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어때요? 한 단계 도약할 방향을 반드시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던 거예요. 자퇴했을 때. 꺾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꺾여진 자리에서 놀라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봐. 그러니까 자퇴했다는 건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메시지야. 여러분 살다가 이혼해요? 그럼 뭐요? 네가 이혼해서 이상한 여자라는 게 아니라 딴 놈이랑 살아봐라는 메시지. 알았지? 메시지를 읽기 나름이라는 거죠. 되게 힘들었지만 그때 나는 완전히 무일푼에서 완전히 바닥에서 25세 결혼해서 34시니까 거의 9년 만에 다 잃고 다시 또 한번 시작했을 때 나를 잡아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꿈인데 잘 봐봐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저 좀 따라해보세요. 나는
오늘보다 괜찮을 거야. 근데 그 괜찮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공부였어요. 내가 따독을 괜히 찍는 게 아니에요. 돈 없고 서럽고 눈물 날 땐 반드시 공부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게 무슨 거예요? 미래를 사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슬픈데 막 영어를 외워. 막 슬픈데 막 울면서 공부해. 막 슬픈데 계속 슬픈 감정을 계속 느끼는 방법이 있지 알려드릴까? 거울을 보면서 울면 되게 눈물이 2배로 난다? 내 우는 걸 내가 보면서 막 더 울어. 절대 거울 보면서 울지 마. 그것도 내가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별로야. 그래서 거울 보면서 울지 말고 슬픈데 막 공부하는 거예요. 슬픈데 막 공부하면 어떤지 아세요? 이게 뭘 사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찌질하고 별거 아닌데 사실은 1년 후에 보면 내가 미래를 살고 있었던 거야. 얘 때문에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IMF 왔을 때 너무 슬프고 막 돈도 너무 없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한 장 한 장 꾹꾹 눌러서 연필로 책을 썼어요. 출판사 갖다 줬거든요. 내가 그 출판사 내가 다 적어놨어. 책 안 내준다고.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다거든요. 다 찾아다녔는데 다 안 내준대요. 그 내가 다 적어놓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옛날에 알았던 친구의 친구 아는 사람이 출판사를 한데 물어물어 찾아갔어. 가고 나 돈 하나도 없다. 내 이 책 팔아서 돈 줄 테니 나 좀 내주면 안 되냐. 통사정을 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요. 조금만 찍자고. 그럼 나중에 갚으시라고. 그래갖고 책 낸 거예요. 나는 IMF가 좋다는 책. 몇백 부 찍었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를 얻었어. 그래갖고 그 책이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되면서 그러면서 강의하기 시작했거든요. IMF를 겪으면서 집에서 되게 슬픈데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이 불안하고 슬프고 힘들면 공부해요. 왠지 아세요? 비참한 오늘을 살지 않는 방법은 미래를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뭐예요? 미래를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새 영어 공부하기 싫어 환장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뭐 하기 좋아서 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 진짜 나 너무 하기 싫어. 너무 스트레스야 막.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1월 2일 날 미국 가는데 저자들 6명 인터뷰하는데 테드에서 저자들이 얘기한 거 18분이면은요 A4 용지로 몇 장이래? 3장 반, 4장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들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 50 넘어서 작년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무슨 영어를 잘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자 인터뷰 오잖아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 테드에서 그 사람이 어디선가 강의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다 뽑아요. 갖고 그걸 다 외워버려. 그러면 어떤지 알아? 걔가 무슨 말 할지 내가 알고 있어. 이제 이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단어 얘기하면 아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겨. 그래서 yes, right?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Exactly 막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질문 딸딸딸딸 이렇게 하고 막 외워놔. 열나 외워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렇게 5번 해보니까 뭐가 생긴지 아세요? 나에 대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인가 도전한다는 건 나에 대한 용기예요. 여러분요. 나를 안 써보면 나에 대해서 용기가 안 나죠.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용기 나요 안 나요? 안 해보면 용기가 안 나요. 공부라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공부해서 새로운 걸 도전하고 무엇인가 해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에 대한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은 제대로 한 번도 살면서 우리는요. 나에 대한 용기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영어를 통해서 김미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60에 살고 싶은 인생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65세 나이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죠? 65세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떡한다? 55세부터 미리 그 삶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미래를 살면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55세에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셔서 공부가 얼마나 미래를 열어가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세요. 공부는 2가지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게 있어요. 손으로 하는 게 뭐죠?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 옷을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와 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60에도 창업하고 55세에도 돈 벌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금방은 안 돼요. 아까 그 34살로 돌아가 봅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요? 나는 너무 귀여운 거야. 아우, 얘 47 되면 부자 되겠다.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34살이니까 앞으로 13년이죠. 그럼 지금까지 7년 동안은 아무리 돈 벌었는데 왜 돈이 없을까? 썼잖아, 네가. 뭐 했었어? 좋은 데 썼잖아. 뭐 했어? 애들 키웠잖아. 여러분, 남자는 혼자 벌어서 2천만 원 남고 애들 커갖고 애들 7살 되면은 착한 일 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한겨. 원래 돈이라는 게 여러분 기초 있죠. 기초. 그게 다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돈이 벌리죠. 그래서 제가 돈 번 게 몇 년 안 됐다니까요. 8년 전엔 지금 있는 게 다 없었어요. 기본 인프라 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루, 그런 힘, 그런 생각,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희망을 못 줘요. 자꾸 절망이 와요. 제 요새 많이 듣는 얘기가 너무 이뻐졌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80kg였어요. 80kg였고 똑같이 운동하고 트레킹도 하고 새벽 기상도 하면서 지금 16kg가 빠졌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김미경 그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기분들을 통해서 또 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의 또 힘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도 선생님처럼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어려운 분들께 또 후배님들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